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윤석진입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앉게 된 것도 영광이고요. 아직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 안에서 최대한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하게 됐습니다. 너무 모르는 사람이 한번 나서서 설친다고 욕하지 말아주시고, 그렇다고 막 너무 띄워도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 국민들 상식에서 쉽게 얘기해서 5.18 유족의 마음이나 그것에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에서 볼 때 제가 느낀 것, 그 다음에 제 자신이 알고 있는 5.18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기동량이라고 할까요? 그 쉽게 관계됐던 분들의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까 하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우선 우리 김한원 박사님이 5.18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던데요. 그분 말씀이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5.18 유족들이 말하는 그것은 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부정하고 싶어지는 게 더 많아요. 왜? 그것은 조선시대나 있을 법한, 아니 조선 개국 때 이성계, 태조 이성계, 조선 개국 왕이죠. 그분께서 쉽게 얘기해서 개국공신들에게 내리던 그런 직위를 5.18에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산점을 보통 5점에서 10점을 주고 있고요. 이거면 유공자니까 아니면 저기들에게 옛날 양반들에게나 줬던 그런 특혜나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시대는 과거를 볼 때 지금으로 말하면 공무원 시험이나 마찬가지고 사법시험이나 행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험을 볼 때 그런 제도를 양반만 시험 보게 돼 있었어요. 우리 민주공화국이다 해서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다시 양반처럼 그런 것을 하겠다면 봉건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5.18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 그럼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우리가 그만큼 한 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자신들이 희생했으니까 희생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금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지만 국가 전체에서 볼 때 봉건주의 국가로 다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독립투사들이 훨씬 더 유공자 아니겠습니까? 6.25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분들이 더 유공자죠. 천안함에서 희생한 그분들이 더 유공자지. 어떻게? 일부에서 보면요. 쉽게 얘기해서 그 버스 기사를 보면요. 그거는 특수부대 출신의 전투 요원이 아니고 조폭 중에서도 아주 악랄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학생운동이라고요. 그건 학생운동이 아니고 폭력배가 원수를 향해 들이치는 그런 장면 같더군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게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그건 악마 새끼가 살인하기 위해서 나섰고 우리 의경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선, 쉽게 얘기해서 역적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교회나 절에,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 보면 사탄이 쉽게 얘기해서 신을 믿는 그런 신자들에게 한 악행이겠죠. 자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인이 내 나라를 지키고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총 들고 섰다고 해서 거기다 총을 쏩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인마저도 우리 백성에게 총을 쐈다. 그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둘 다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원해서 그랬겠습니까? 전투예요. 어떤 전투든지 보면은 적을 이용해서 적을 치는 게 최상 작전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 집회 가담자분들이나 아니면 그
집회를 쉽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섰던 그 의경들이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럼 그분들이 싸움에 만든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그곳에 우리 선량한 분들과 군인들만 있었다고요? 그랬다면 난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선동했던 사람들 과연 우리 순수한 애국심이 우리 나라를 위한 군인이었을까요?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군인과 백성이 대치하고 있는데 서로 쉽게 총 쏠 수 있겠습니까? 군인 입장에서 볼 땐 내 부모고 내 형제인데 쏠 수 있었을 거며 그 집회 가담자 입장에서 볼 때는 내 형제들이고 내 자식들인데 거기에 총을 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주사파요. 주사파를 쏘는다고 찌르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 무섭겠죠? 그 사람도 사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도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도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요.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 당신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들을 위해서요. 진짜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코앞에 있는 거 보고 그 몇 분에 의해서 희생되지 말고 먼 미래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박근혜 대통령께 새누리당이란 그 당명을 지어드릴 때요. 새누리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왜 만들어졌으며 미르재단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보세요. 미르재단이요. 원 이름은 미래를 위한 재단이었고요. 그것이 경제인 연합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모아야 됐던 거고요. 그 시작이 그랬는데 어찌된 게 내가 원했던 거 건의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고영태인가 이상한 사람이 거기에 간부가 되고 뭐가 되고 최순실이가 뭐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난 그거에 대해서 도대체 지금도 납득 안 가요. 내가 언젠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 미르재단이라고 했던 거, 미래재단이라는 거는 우리 지역에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현재 있는 기술과 그걸 접목해서 미래로 나가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죠. 융복합 산업이요. 바로 그게 거기에 들어있었고요. 그게 신산업 혁신이었고요. 그런데 그 취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적 경제혁신센터라고 하는 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보시고 내 말과 맞는지 그걸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당신네들은 그걸 방해하고 가로막고 이 나라의 부를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현재 정권인 문재인 정권이고요. 나는 이걸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역적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싫습니다. 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치라는 것은 누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여당이다 야당이다가 아니고 정치라는 것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하고 의지하면서 좋은 길을 가게끔 하고 그것이 맞을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때 그것이 정치인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지 배때지 채우려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정치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요. 돈 무지하게 먹었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돈 먹은 게 뭐가 있었죠? 하나도 없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심지어는 집까지 팔아서 변호사 비용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게 맞는 나라입니까? 대통령이 하면서 자기 재산을 갖다가 나라에 의신을 세워야 된다고 옷 만드는 게 죄입니까? 월급 한 푼도 제대로 안 모으려고 할 정도로 왜? 대통령 임기 끝나면요 67억이나 되는 돈 가지고 집 만들어주고 경호해주고 죽을 때까지 지켜주게끔 돼 있는 자리가 대통령이에요. 임기 끝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그 다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죽을 때까지 생활을 보장해준다는데 그 돈을 모아서 뭐 하느냐 하고 자기 월급까지 다 투자하는 신분을 지금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그게 바른 심판입니까? 이해도 안 가요. 헌법 1조 1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고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민이 4%를 뺀 나머지 96%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하니까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주작극이에요. 하나부터 입증되지를 않아요. 헌법 1조 1항부터 시작해서 130조까지 어느 것을 봐도 지키려고 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개헌하자고까지 말한 이유도 여당도 야당도 헌법을 개헌하자고 의사표시를 하니 그러면 개헌해봅시다라고 한 것인데 그것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 이정미라고 하는 여자, 그 사람은 헌법 심판관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헌법 심판관이에요? 그리고 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 심판관 장을 이정미한테 주었습니까? 단 한 차례도 이정미한테 그런 자격을 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에서 동의도 안 했고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헌법 심판관 장이 돼서 판결을 내릴 수 있죠? 헌법을 기본적으로 박헌절 심판관 장마저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헌법 심판관 하나같이 헌법을 이해도 못하고 판결을 할 자격까지도 없었다라고 봐야 맞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헌법을 심판하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 법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이 헌법을 토대로 해서 만드는 게 법입니다. 근데 법조인들이 대통령을 지금 심판하겠다고 앉아 있어요. 이런 거 하나도 파악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법조인입니까? 법조인이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해요. 나라가 창피하고 심한 말로 쪽팔리더라고요. 우리는 태블릿 PC 조작극이라 아니다, 증거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마저도 웃겨요. 오죽하면 20대 아이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헌재가, 특검이, 국회가 컴맹이다 소리까지 나와요. 이게 핸드폰입니다, 이거. 이거 핸드폰이요. AS 받으러 가보면 이거 포맷 다 시킬 때 컴퓨터에다 입력시켜놓고 포맷 시켜가지고 AS 해가지고 다시 입력시켜줘요. 근데 7시간 동안 태블릿 PC를 보고 갔습니다. 보고 가서 이틀이나 되는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그 태블릿 PC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요, 마음 놓고 조작을 해놔가지고 포맷해서 다시 입력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물 되지도 않아요. 하나부터 10까지 증거물 되지도 않는 거, 심판 1번부터 18번까지라고 했던가요? 단 한 가지도 증거도 되지도 않고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대요. 언론이요. 난 이런 말 하면 문재인인지 역적인지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 죽이겠다고 하겠죠. 난 그 1년 동안만 참았다면 어쩌면 문재인을 지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5.18 문제를 내가 제일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5.18 유공자들이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유공자분들 당신네들 10% 가산점 받아서 많이 해먹었잖아요. 이제 내려놓을 때 됐잖아요. 당신네들만 그 특권 가지면 대한민국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시험 볼 사람들은 어떡할 거며 미래를 준비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하게 당신네들 이제 그만하세요. 자리 다 놓고 내려가셔서 서민처럼 살아보세요. 서민들도 살게 해보라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심은 화를 부른다고.
언제까지 욕심 부릴 거며, 심지어는 헌법에다가 그 5.18까지 집어넣겠다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김대중,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헌법에 계급이 없다고 했던 걸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든 그 헌법마저도 아니다.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가요? 그게 어긋나는 건가? 내가 보기에는 5.18 그 특권 가산점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더라고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잘못되고 그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게 이 5.18이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우리나라의 고시라는 고시마다 가산점을 주죠. 당신네들만 가졌어요. 5.18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가졌고요. 근데 그 가산점을 또 가지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세월호 유족들이더라고요. 양반이 되고 싶다고요. 죽어서 빨리 영혼이 저승에 가서 과거로 돌아가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미래는 우리 아이들 때는 계급이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배운 기술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시키겠다고 하니까 그 기술 이 나라에 필요 없어 하면서 모든 공장이며 뭘 갖다 중국에다 팔아먹었던 김영삼 대통령이나 농민들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각종 FTA로 농민들 갖다가 굶어 죽든 말든 대책 하나도 안 세워놓으면서 FTA만 잔뜩 맺었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NLL을 제대로 빨리 설정해서 어민들 생계를 진짜 보장해줘야 될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대통령이라고는 그 이름 갖는 것 자체도 창피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고 지지하는 5.18 유공자 여러분들, 당신 새끼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는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봐서 대통령 됐다고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보세요. 정치하자마자 누가 몇 번 되지도 않아서 한나라당을 다 장악하고 한나라당을 자기 정당으로 만들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세상 열겠다고 새누리당 만들었고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바보라고요? 그런 말한 칠뜨기 김영삼이 한 말이죠. 대통령이 자기 지지 기반이 없으면서 대통령 됐다고 칠뜨기라고까지 모욕을 했던 그 김영삼이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뭘 했죠? IMF 포기했어요. 우리 서민경제 작살냈어요. 지하실에 틈만 있으면 공장 만들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 같이 살자고 했던 그 사람들 다 길거리 나앉게 만든 게 김영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옳습니까? 그게 문민정부입니까? 그래, 문민이 아니고 문인이겠죠. 양반들 만들기. 김대중이가 거기서 똑같이 했고요. 나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라는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창피합니다. 론스타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저축했던 돈을 그렇게 꾹꾹 삼킬 때 아무런 대비도 못했던 노무현이 대통령입니까? 이 나라 산업, 쉽게 얘기해서 이 산업위성이라고 그랬죠? 아리랑로 125억 달러나 들여서 만들었다는 그걸 5억 달에 팔아먹었던 사람이 또 노무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대통령입니까? 국고를 갖다 다 불러다가 내버리고 국민들은 굶어 뒤져라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에 그 이름 붙이는 호칭을 대통령이라는 호칭 붙이는 것 자체가 창피해요. 이명박 대통령이요.